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윤석열 혁명의 시간, 대권 앞에 놓인 두 개의 큰 산, 그는 그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상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 온라인 등 온갖 매스컴에서 윤석열에 대한 보도로 연일 뜨겁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문정부 최대 비리 의혹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권 일정을 염두에 둔 계산된 선언이었으며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한때 이낙연과 이재명을 넘어서 단독 선두를 달린 윤석열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거품일 수도 있다라는 일입니다. 실제로 윤 총장 인기와 유명세는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한 문재인의 영향력에다가 윤 총장의 정무 감각을 무시한 우직한 뚝심이 만들어낸 일시적 거품이었고 윤 총장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헌법과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말 중에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는 대권에 도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추구하는 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현 문재인 좌파 정권과는 반대되는 체제를 선언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좌파 독재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은 과연 윤석열의 대권 야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윤석열은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송으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대권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윤 총장이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은 너무나도 크고 험준해서 결코 그 산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험준한 산을 넘지 않고는 윤 총장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봉은 2750m의 백두산과 1950m의 한라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윤 총장은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20m 산봉우리 위에 다시 415m 높이의 봉화대.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일은 2024로 봉화대까지 올라가서 그곳 분화구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2024로 봉화대에 솟구쳐 오르는 뜨겁고 요란한 불길과 연기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기름을 붓고 또 부어서 대한민국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대단한 노력이 없으면 윤석열 총장의 대권 도전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4.15 총선 관련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우파 국민들과 방송인들, 그리고 어쩌면 민경욱 전 의원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쪽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상호 신뢰 속에 성실하게 살아온 우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잘 내는 사이에 좌파 저들은 치밀하게 선거 제도를 고치고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이용해서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들까지 선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특수 전자개표 장비를 이용해서 수치 조작을 통해서 표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치밀하게 연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프랑스가 차기 대선에서 우편투표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뉴스 매체인 OAN은 유럽의회 프랑스 대표 제롬 리벨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프랑스는 우편투표와 전자개표기기가 보안상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서 차기 대선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선거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중심에는 우편투표와 도미 시스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었고, 미국 미시시피주의 경우 선거 의혹 관련 공무원들과 그 외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 결과만 볼 때는 야당과 여당의 득표율이 49% 대 48.6%로 이것을 지역구 총의석수 253석으로 비례한다면 미래통합당이 124석, 더불민주당이 123석으로 오히려 미통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수에서 180석 대 103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의심하겠지만 실제로 지난번 미국 대선이 그러했고 4.15 총선에서는 무려 40여 명가량의 미통당 의원들이 그렇게 표를 도둑맞아서 저들이 180석이나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면 모두 법정에 서야 하는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양심이나 도덕적 관념, 민주적 절차, 준법 정신 이런 것 따위는 모두 저들 좌파 세력들에게는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첫째 4.15 총선 선거 관련 의혹이 산을 그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는 수백 건이 넘는 선거 관련 소송이 고발되어 쌓여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 4.15 총선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수사 결과도 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는 국민이 가장 소중한 주권 행사이며 권리인데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선거 부정 여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건을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단한 직무유기사항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외에 선거 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알고도 수사할 수 없었고 발표할 수 없었던 속사정과 그 이유를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문재인과 좌파 세력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완전 이성을 잃고 윤 총장 당신을 향해 돌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대권 도전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로 좌파 세력들과 크게 충돌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때 국민의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라도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선거 관련 모든 의혹과 위헌적 불법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의 뜻대로 선출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입니다. 윤 총장 자신도 아무리 인기와 지지도가 높아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다 해도 현재의 선관위 시스템 하에서는 선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윤석열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바로 탄핵의 산입니다. 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법 전문가이며 직접 당사자이니까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 자신도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51.6%라는 역대 최다 득표 총 1,577만 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그분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분들의 마음속에 박근혜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분들은 끝까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관련 윤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의 내용과 의미는 제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대는 국민이고 민심이며 천심입니다. 퇴임사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좌파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쪽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큰 산은 인간 윤석열이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이고 계산서이며 청구서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랍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간 윤석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큰 산을 용감하게 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이제 문재인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등 모든 선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